여러분, 파워포인트는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메시지로 잘 표현하는 데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결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학생, 직장인 여러분, 파워포인트 제작 시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주제는 여러분의 왼손, 즉 키보드 컨트롤에 관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시고 응용하신다면 여러분 PPT 제작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손이 하는 일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Shift, Ctrl, Alt. PPT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왼손이 이 3가지 키를 부지런히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3가지 일, Shift, Ctrl, Alt입니다. 먼저 Shift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hift는 좀 반듯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Shift가 하나의 그냥 키보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Shift가 뭔가 반듯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Shift를 가지고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에 도형 들어가셔가지고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고 그냥 도형을 한번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도형을 그냥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도형을 직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정사각형에 가깝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Shift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Shift를 누르면서 우리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비율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도형을 만들게 되면 도형의 비례가 유지되면서 사각형을 만든다면 정사각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 그냥 만들게 된다면 이런 타원형도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Shift를 누른 채로 원을 만들게 되면 타원이 아닌 완전한 원형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도형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도형을 그리고 싶다면 Shift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ift를 가지고서 우리 도형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동을 수직 수평으로 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지 않은 채로 제가 한번 도형을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뭐 수직 수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Shift를 한번 Shift를 누르면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고정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고요. 위아래로는 수직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도형은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재다능한 컨트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형을 하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배운 거 응용을 해볼까요? Shift를 누르면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동그란 원이 그려졌습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컨트롤 좀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누르면 커서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플러스 모양으로 좀 바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도형이 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도형이 복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도형을 클릭한 채로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제가 오른쪽을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컨트롤을 누른 채로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도형이 세밀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방향키를 눌렀을 때 한 칸을 이동한다라는 느낌이라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동을 하게 되면 0.5칸 정도가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거 컨트롤과 마우스 드래그를 누르면 도형이 복제되고 컨트롤과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도형이 세밀하게 이동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Shift와 함께 같이 쓴다면 어떨까요? 컨트롤과 Shift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도형 복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도형이 복제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Shift를 같이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게 된다면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도형이 복제가 되게 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세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도형의 복제가 아니라 도형의 모서리를 드래그했을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키우게 되면 비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우리가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Shift를 누른 채로 도형의 끝을 드래그하게 되면은 비례를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트롤을 누른 채로 도형의 크기 조정을 하면은 컨트롤의 특징 때문에
중심을 유지하면서 도형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때 중심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도형의 크기를 조정하시고, 중심이 아니라 내가 드래그하는 방향 쪽으로만 크기를 늘리면 된다.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시프트만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과 시프트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PPT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는, 우리가 컨트롤 C는 복사하기잖아요. 근데 컨트롤 시프트가 들어가서 컨트롤 시프트 C를 하게 되면 서식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각형에 놓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클릭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게 되면 이 왼쪽에 있었던 서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왼쪽에 있던 그라데이션이 오른쪽으로 채워집니다. 자, 선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선을 그대로 이 실선에 있는 방향으로 서식을 복사하고 싶다. 점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실선을 클릭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던 점선 모양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서식이 복사되게 됩니다.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PPT 통틀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Alt가 있는데요. Alt는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Alt 혼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lt 혼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유일한데, Alt를 누른 채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좀 움직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냥 드래그를 했을 때와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했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하실 때 한번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이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를 좌우로 누르게 되면 도형이 회전됩니다. 도형이 이렇게 회전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겠죠. 글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많이 회전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써 넣고서 회전을 하게 되면 글자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lt를 누른다고 한다면 도형의 회전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다재다능했던 컨트롤과 Alt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컨트롤과 Alt가 만나서 방향키 좌우를 누르게 된다면, Alt와 방향키 좌우를 누르면 회전이었죠. Alt를 그냥 누르게 되면 방향키 좌우를 누르면 그냥 회전이 되는데, 컨트롤을 누르고서 방향키 좌우를 누르면 조금 더 부드럽게 회전합니다. 이게 정확히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Alt를 누르면 이게 한 30도 정도 된다고 하면, 컨트롤 Alt 누르면 10도 정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컨트롤이 Alt를 만났을 때 또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복사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컨트롤 C와 컨트롤 V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근데 컨트롤 Alt V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과 글자, 그림 2개가 지금 들어있고 여기에 글자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3개의 개체가 있을 때 크기 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크기를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대로 늘어나질 않습니다. 제각각인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례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하나로 일단은 그룹을 묶어 놓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이 그림 개체를 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lt V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PNG를 누르고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파일이 하나 똑같은 게 복사가 되는데요. 이것의 둘의 차이점은, 처음 거는 3개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개체고요. 나중에 복사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개체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PNG로 파일이 묶여 있기 때문에 비례를 조정하더라도 글자든 아이콘이든 도형이든 비례를 유지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기능 우리 그래프를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래프를 늘려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비례에 맞게 한 번에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키보드 단축 키를 통해서 빠르게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 컨트롤과 알트와 시프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주저없이 달아주시고 앞으로 영상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